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4일 수요일 오후 4시 36분입니다. 내일 한국 휴장이기 때문에 휴장 관련해서 저의 영상 업로드 일정 이런 거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내일 같은 경우는 평상시와 다르게 하루 한 편만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한국장 휴장이니까 내일은 미국장 마감만 다루는 영상 한 편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미국장 마감과 오늘 밤에 있을 FOMC 회의 내용 이제 그런 것들을 내일 영상 한 편으로 다룰 거고요. 그거는 이제 보통 미국장 마감하고 그 내용은 아침에 영상 업로드 하는데 제가 이제 내일부터 어딘가로 놀러를 가가지고 정확하게 아마 아침에 올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간에 제가 봐가지고 조금 여유로운 시간에 업로드를 할게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컴퓨터 앞에서 녹화하지 못할 거고,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끔가다 제가 밖에 나가면은 핸드폰 화면 녹화하면서 그렇게 핸드폰 화면으로 그 영상 녹화해서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간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요.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이 두 편 다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미국, 한국 정상적으로 다 정상적으로 시장이 다 개장하니까요. 근데 이 집에 언제 돌아올지는 놀러가서 집에 언제 돌아올지는 저도 아직 일정이 비정이라 가지고 컴퓨터에서 깔끔하게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올릴지는 저도 아직 미정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일단은 좀 시간이 가면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제 일정 말씀 다 드렸으니까 오늘 장 마감 이런 내용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렇게 뭐 여러분들과 할 이야기가 많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는 휴장이고요. 오늘 홍콩만 새로 열었네요. 그죠? 홍콩 열었는데 급락하고 있고. 하여튼 오늘 밤에 FOMC 회의입니다. 그래서 다들 휴장하고 있고 FOMC까지 있으니까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큰 돈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다들 조용조용 다들 뭐 조금씩 뭐 작은 돈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딱히 시장에 뭐 난리가 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차분히 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회의 결과, FOMC 회의 결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비교적 조용하죠. 일단 장 초반 분위기는 좀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 이거는 장 마감할 때 되면은 또 완전히 또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는 딱히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하여튼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좀 변동성이 확대가 돼 있었던 게 조금 줄어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변동성이 커서 막 난리부르스를 쳤다면은 지금은 이제 회의 앞에 지금 회의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중요한 이벤트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씩 움직임을 좀 진폭을 줄이면서 몸을 사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오늘 상승을 했고 오늘 하락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여튼 그 하락 추세가 잘 진행 중이다. 그 와중에 일부 반등이 올라오는 곳들도 있고 일부 뭐 하락이 멈추는 곳들도 있고 일부 뭐 조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곳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FOMC 회의를 맡게 됩니다. 회의 내용을 조금 좀 먼저 뭐 간단하게 이야기만 좀 드리고 넘어가자면은 뭐 이미 다 말씀드린 거긴 한데 간단하게 이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이번 회의에서 50bp 기준금리 인상은 일단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실해요. 사실상 확실하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테이퍼링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까지 채권 매입을 해주면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확대가 돼 있었는데 대차 대조표 매입이 이렇게 규모가 줄어들면서 천천히 증가하다가 완전히 멈췄고 어느 순간에 이제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거 요게 이제 이번 5월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요거는 확정된 내용이에요. 이미 파월 의장이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때 이미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게 없습니다. 시장에 반영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건 이제 5월이 아니고 6월 달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관심사는 6월이에요. 6월 50bp 5월달 50bp는 됐고 이제 6월달에 50bp를 올리느냐 아니면 뭐 75bp를 올리느냐 이런 게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75bp 인상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은 조금
서프라이즈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네, 요런 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혹은 그리고 그거 올해 뭐 2022년이잖아요. 22년 뭐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 목표를 중장기적으로 몇 %까지 갖고 갈 거냐, 이런 부분도 좀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 중에 하나입니다. 6월 달에 어떻게 될 거냐, 몇 포인트 올릴 거냐, 요거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중장기적인 기준금리 목표치를 몇 %로 갖고 갈 거냐, 이런 부분도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요 부분일 것 같아요. 50bp 올리냐, 뭐 75bp 올리냐. 그래서 언론에서 막 말장난을 하고 있죠.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 빅 스텝이니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이런 부분 신경 쓰시면 될 것 같다는 거. 이 부분은 어디서 나온다? 연준의 그 정례회의 끝나고 나서 연준의 그 파월의장 인터뷰 할 때, 기자회견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은 아마 점도표 공개될 거거든요. 회의 끝나고 나서 앞으로 금리 인상 스케줄을 표시한 점도표, 그거 공개 내용 확인하시면 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에 주목하셔야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라는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사실 이제 제가 FOMC 회의에 가려져서 잘 못 보고 있었는데 고용지표도 하나 발표되는 게 있긴 합니다. 요것도 조금 중요하긴 해요. 근데 솔직히 FOMC 회의가 훨씬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같은 날에 발표되는 이런 고용지표 따위는 무시될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장을 움직일 수 있어요. 서프라이즈 하거나 쇼킹했으면 시장을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켜는 봐야 될 부분입니다. ADP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FOMC 회의 전에요. 이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그냥 이제 저의 의견, 오늘 밤에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의견을 좀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뭐 솔직히 그냥 뭐 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투기적인 관점에서 그냥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게 회의가 만약에 회의 직전에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선반영이다 이러면서 회의 결과 나온 이후에는 오히려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또 혹은 회의 결과 나오기 직전에 시장이 막 급등하고 있어요. 혹은 파월 의장의 어떤 뭐 기자회견 이전에 시장이 막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오히려 그 기자회견 내용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시장은 다시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FOMC 회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내기 좋은 재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난을 굉장히 많이 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이벤트 전에 시장이 분봉상으로 막 급등을 하고 있다고 너무 여기에 막 심리적으로 흔들려선 안 되실 거고, 너무 급락을 하고 있다고 심리적으로 흔들려선 안 될 거예요. 분봉상으로 뭐 볼린저 밴드 같은 걸 찍고 나가거나 지나치게 변동성이 확대된다면은 뭐 FOMC 회의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이 초단기적인 분봉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꺾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 좀 오늘 밤에 그런 상황을 볼 가능성들이 좀 높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초단기적인 매매, 여러분들께 이걸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매매하실 분들은 뭐 참고가 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시장의 이런 움직임들을 이런 움직임들을, 이게 맨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을 좀 주목해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또 재밌을 것 같다 하고 이야기를 재료를 하나 던져 드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선반영이란 개념, 이게 분봉상에도 적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거래일째 일단 반등 흐름 중이죠. 그래서 하락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고민을 하고 있죠. 탄력적으로 올라올 건가 아니면 다시 재차 죽을 건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생각은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일단 하락이 멈춰 있고, 이미 그 IT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걸 재료로 해서 좀 먼저 선제적으로 하락한 감이 있어서 오늘 밤에 FOMC를 재료로 한두 번이나 뭐 몇 번 정도 더 급락을 할 수 있지만, 그래봐야 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어떤 여력은 좀 없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생각은 여전히 바뀌진 않았어요. 왜 여력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보냐, 말씀드렸다시피 빅스 이런 게
35부근까지 뭐 35부근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하락의 여력이나 이런 거는 좀 제한적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급락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급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점들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어떤 중요한 이벤트 전에 너무 오르고 있거나 그러면 빠질 수 있고, 너무 빠지고 있으면 오히려 오를 수 있고, 이런 점들, 이런 좀 뒤통수 치는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 큰 그림 일봉 단위로 보면은 좀 너무 좀 일단 먼저 하락이 좀 진행돼서 하락의 여력이 많이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자신 없고 이러면 그냥 가만히 구경하시면 되죠. 일단은 뭐 하락이 멈춰 있는 상황이니까 반등이 뭐 올라와서 반등 올라오면 이제 뭔가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지,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뭐 상승 베팅을 하고, 그거는 솔직히 좀 하락 추세 중이니까 상승 베팅 이런 거는 뭐 굳이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역 베팅은 아무래도 좀 고위험하니까. 예.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예, 그죠? 오늘 밤 미국 이야기를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먼저 했네요. 지지와 저항 같은 거 생각하실 부분은 당연히 똑같습니다. 뭐 지지와 저항 라인이 바뀌는 건 아니죠.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요. 4175 S&P, 미국 나스닥 13000, 요런 자리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짜잘짜잘한 다른 자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오늘 얘기를 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말씀드렸다시피 달러와 금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이 그냥 자리가 아니고 몇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아주 손가락 안에 드는 중요성이 높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회의 직전에 일단 보시다시피 달러와 금리 둘 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뭐 추세대로는 잘 진행 중이긴 하고요. 아직까지 뭐 추세 이상은 없습니다. 강달러 혹은 금리의 상승, 이런 추세는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쉬고 있는 거죠. FOMC 회의를 앞두고요. 예,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추세가 이제 이 FOMC란 재료가 어떤 변곡으로서, 큰 변곡으로서 역할을 하긴 할 건데, 큰 변곡을 만들어내는 재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변곡을 만들어내긴 만드는데, 만들더라도 여러분들 뒤통수를 세게 후려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하여튼 어떻게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단지 우리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차분히 대응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숫자의 움직임들이 다 커질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와 대박이다 하면서 이쪽 따라가고 저쪽 따라가고 이렇게 본인 기준 없이 그렇게 하면은 좀 시장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무튼 자신 없으신 분들은 모니터 끄고 빨리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확인하셔도 전혀 뭐 늦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좀 선수들한테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뭐 단타쟁이들한테 엄청난 기회의 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엄청난 잔치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꼭 거기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신 없으면 참여 안 해도 됩니다. 뭐 남들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잔치일 수 있지만 난 자신 없다 그럼 빠져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뭐 금융인들의 잔치니까 나도 참여해야 된다. 안 참여해도 된다고요. 아무도 초대한 척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드렸고, 국제유가 100달러 뭐 지지력 테스트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어딘가 저항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지 이런 관점 잘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만약에 108달러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또 시원하게 상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108달러가 지금 어떤 중요한 자리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8달러가 중요한 저항이고, 여기를 넘어가면 115달러, 그 다음에 123달러, 125달러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저항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래쪽으로 지지력은 100달러이다 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장 이야기를 좀 먼저 했고요. 한국장은 오늘 별 이야기 할 게 없어요. 이 FOMC 회의와 휴장, 그죠? 내일 휴장을 앞두고 그냥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이제 어떤 저항을 누적하는 모습이 나오긴 나왔는데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도 코스피 같은 경우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 마감을 좀 했기 때문에 이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반등 흐름은 멈춰 있는데, 멈춰 있는 가운데서도 근데 아래쪽에서 이 매수하려는 힘들이 분명히 좀 강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방향성이 정해진 건 아닌데, 이 좁은 박스권 내에서 굳이 힘의 강도를 이야기해 보라면은 상승 6, 하락 4, 요 정도 비율로 상승의 힘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 정도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얘가 아래쪽으로 가고 싶으면 350 붕괴시켜야겠죠. 그리고 위로 넘어가고 싶으면 말씀드렸다시피 356인가 대충 요 자리를 돌판착해야 위쪽으로 또 탄력적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몇 거래일 동안 계속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매수세도 심상치가 않다, 좀 강한 편이다 아직까지는요. 이런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는 게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고 시장이 얼마든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 이런 이야기하는 게 그다지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의 힘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게 약간 더 강한 게,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강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런 거는 좀 저항을 누적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거 저항이 있긴 있는데 이 저항 매물을 소화하는 듯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음봉이긴 음봉인데, 음봉이라는 게 그 음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종가상으로는 상승 마감한 거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더 강하다라고 봐주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전히 반등 흐름이 지속되고 있구나, 반등 흐름 지속되는데 반등 흐름이 위쪽에 저항을 맞아갖고 주춤했구나, 그래서 위쪽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중이구나, 일단 이렇게 보는 게 적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상승 쪽으로 조금 더, 반등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둬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긴 한데, 근데 솔직히 뭐 별 이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FOMC 회의에서 뭐라 해가지고 뒤집어 버리면 얼마든지 일단 또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뭐 한국 시장에 관해서는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단지 굳이 뭐 어떤 조금이라도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상승의 힘이 여전히 어떤 하락세를 좀 더 능가하고 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요. 하락 추세 힘은 분명한데 하락 추세 중에도 반등은 할 수 있는 건데 그 반등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요즘에 삼성전자가 강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코스닥이 또 다시 시무룩하죠, 그죠? 예. 삼성전자가 강하면 여러분들 어떤 개별 종목들은 재미가 없어지는 게 이 코스피 혹은 한국 증시의 이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삼성전자가 강해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코스닥은 오늘도 중요한 저항을 또 누적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봉 모양들을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이 코스피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세가 좀 강하다라는 식으로 조금 더 반등이나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래봐야 물론 뭐 6대4 정도로 상승이 세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제 나온 양봉을 완전히 장악했고 좀 하락까지 했으니까 이런 거는 아래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둬서 해석하면은 되겠죠.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하락 7, 상승 3 요 정도 느낌입니다. 제 생각은요. 제가 느끼는 건 그 정도로 느껴요. 한 7대3 정도로 하락이 좀 더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이렇게 뭐 약간 지금 뭐 약간 상승이 세니 하락이 세니 이런 게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 직전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떤 뭐 큰 그런 건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저항은 1270인데 1270 부근에 계속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다. 근데 아래에 있는 1240을 붕괴시켜야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깎아방 구간 안에서 코스닥은 하락세가 조금 더 강하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해봤고,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 박스권 조정 60원과 뭐 70원 정도 사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승 추세에는 변함없고 잘 건전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장 이야기 좀 다 해봤고요. 아무튼 FOMC 회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의 잘 보셔야 되겠고, 또 FOMC 회의가 끝나면은 뭐 이제 세상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도 없냐, 그게 아니죠.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제 생각에 전쟁 이슈가 여전히 좀 그 다음엔 전쟁 이슈가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지난번까지는 이제 기업 실적 발표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여기에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었고, 그 다음에 관심사가 FOMC 회의로 넘어왔죠. 오늘 밤에 이게 끝나고 나면 제 생각에 다음번에는 이제 전쟁 이슈에 조금 더 시장이 좀 주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 이슈 관련해서는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자꾸 지금 악재가 나오고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긴축도 우려, 그리고 전쟁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FOMC에서 뭐 조금 완화적이다, 그래서 시장이 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이 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상단이 좀 제한적이거나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긴 하고 있어요. 전쟁 이슈는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젯밤인가 푸틴이 또 한마디 또 뭐라 했죠. 뭐 한국도 뭐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데, 우리나라 그 러시아에서 나는 원자재 뭐 러시아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는 뭐 팔지 마라, 이런 이야기 했다면서요. 거기에 관련된 뭐 그런 불확실성 앞으로 좀 나와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신경 써야 될 게 러시아 디폴트 우려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오늘인가가 러시아 디폴트가 뭐 결정되는 날이라든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저도 뭐 자세한 이슈 이런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쟁 이슈 관심 없더라도 이거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 달러채 채권 그 이자 지급인가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 정부에서 그 이자를 이제 채권자들한테 러시아 정부가 지급한 이자를 입금시켜 줄지 안 시켜줄지 이게 오늘 결정인가 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도 오늘 있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런 부분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쟁 이슈 끝판왕, 제가 봤을 때 5월 9일이에요. 5월 9일 그 러시아 전승기념일이죠. 그 소련 시절 전승기념일인데, 이날 평화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날 또 다른 추가적인 선전포고를 통해서 전쟁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둘 다 불확실성이란 말입니다. 그죠? 불확실성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쟁 이슈도 이런 점 한 3가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출 규제, 그죠? 러시아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거, 원자재 수출 규제하는 가능성 요거하고, 디폴트 이슈하고, 그리고 5월 9일 전승기념일. 그러니까 사실상 5월 9일까지 불확실성은 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 신경 써야 된다는 점들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좀 공부하실 분들은 차분히 켜놓고 보시면 좋겠죠, 그죠? 네. 하여튼 내일 휴장이니까요. 내일 잘들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내일 하여튼 영상 한 편 올릴 테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